지난주에는 안 나오셨죠? 네네. 예, 좀 너무 바쁘신 거 아닙니까, 요즘? 그냥 쓸데없이. 네네. 우리 저 어벤져스 구독자분들이 좀 화내시는데 좀 나오시면. 네. 자, 오늘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문다혜가 드디어 오늘 경찰에 출두를 했습니다. 조금 전 오후 1시 40분에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두를 했습니다. 본인 음주 사고가 난 지 13일 만에 오늘 출두를 했는데요. 참 얼굴도 좀 창백하게 보였고 변호사가 오늘 받쳐준 우산을 쓰고 오늘 출두하는 그런 장면이 보였습니다. 참 변호사하고 함께 오늘 출두를 했는데 오늘 뭐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술다해 즉각 구속, 술다해라고 하는군요. 뭐 살인마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뭐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뭐 질문보다는 본인이 사죄문을 올렸습니다. 모든 분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.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습니다. 부끄럽고 죄송합니다.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. 글로 말씀드리는 것이 제 마음을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 하여 이렇게 글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. 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기사님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기사님이 언론 취재를 받는 곤혹스러운 상황까지 겪게 되어 더욱 송구합니다. 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시는 뭐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제 택시 기사분하고는 이제 합의가 됐다고 그래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아마 그 합의가 어저께인가요?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아마 본인도 출두를 한 것 같고 이 용산 경찰서가 이 지하가 없대요. 그래서 여기는 뭐 들어오는 길목이 하나밖에 없답니다. 네네. 무조건 그래서 출두를 하게 됐고 오늘 저렇게 사진이 찍혔습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일단 용산경찰서 저 여러 번 가봤는데요. 거기 네. 골목 하나 딱 있고 쭉 들어가야 돼가지고 뭐 꼼짝 말아죠. 뭐 어떻게 더 도망갈 데도 없고 그런 데니까. 그런데 이제 마침 비가 와가지고 그나마 이제 좀 그 비가 문다혜 씨를 가려주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. 네. 그 다음에 기사님하고 합의한 것도 중요하지만 기사님이 상해를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그거는 피해자가 판단할 문제란 말이에요. 그렇죠. 피해자가 나 몸이 찌뿌둥하고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서 끊어야 되겠다. 그렇게 하는 순간 도로교통법에서 특가법으로 간단 말이죠. 그래요? 그래서 아마 이제 합의했다라고 하는 게 제발 진단서는 내지 맞아요. 말아주십시오. 그렇게 그렇게 했더라고요. 이야기해서 네네. 그래서 이제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그걸로 이제 처벌받는 그 정도 수준으로 될 것 같은데 네. 아마 문다혜 씨는 그 벌금형 정도를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. 네. 그런데 사실은 뭐 벌금이 나오든 뭐 집행유예가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사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렇죠. 왜냐하면 2018년 10월 10일에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을 때 네.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. 음주운전은 굉장히 재범의 위험성도 높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차가 흉기가 돼서 사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제가 그 삼성화재에서 변호사 하면서 네. 교통사고 되게 많이 봤는데 한 사람이 가장이 교통사고로 큰 피해를 입으면 가정이 망가져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건 일벌백계 해야 된단 말입니다. 그래서 일벌백계 해야 된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는가?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면 아무리 저 딸이 40살 되고 뭐 이제 출가 외인이고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한 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? 네. 그다음에 문다혜 씨도 저렇게 입장문 하나 띡 날릴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사과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.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이런 부분들은 좀 그 화가 난다 이런 생각 듭니다. 네. 참 문다혜 입장에서 보면 지난 며칠간이 정말 악몽 같았을 겁니다. 참.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거의 습관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네네.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하기 힘들거든요. 네. 처음에 하는 사람이 네. 뭐 술을 3차, 4차까지 가고 뭐 아주 술이 떡이 되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참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속이 아닐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본인은 공인이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저는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입장을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선거가 끝난 다음에요. 참 저는 깜짝 놀랐어요. 한동훈 대표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네네. 보통 우리 이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그냥 뭐 한마디 이야기하고 끝인데 바로 어디로 달려갔냐? 곡성으로 달려갔습니다. 전남 곡성은 후보를 냈습니다. 최봉희 후보를 내긴 했지만 뭐 아시겠지만 뭐 곡성에서 뭐 득표가 그렇게 뭐 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네네.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금정이라든지 이겼던데 뭐 강화라든지 뭐 그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졌던
곡성으로 달려갔어요. 그 이유가 뭘까요? 글쎄요. 일단은 강화면은 수도권이니까 네. 뭐 이제 차로 가는데 시간 조금 걸리긴 해도 음. 그다음에 그 금정은 부산이지만 부산 뭐 KTX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가도 되고 그런데 곡성은 진짜 멀어 보인단 말이에요. 네네. 곡성에 어떻게 가겠습니까? 뭐 차를 타고 가야 되나 어떻게 가야 되나? 그런데 일단은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효율성을 따지면 제일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일 수도 있어요. 네, 맞아요. 만약에 강화 가고 그다음에 금정 가고 그랬으면 다음번에 보궐선거가 또 중간에 한 번 더 있을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선거나 이런 선거 있을 때 그래도 한동훈이 우리 지역 또 와줬네. 금정 같은 경우 6번 7번 갔다 오고 그렇죠. 그랬는데 네. 그래 우리가 60% 넘게 밀어줬으니까 한동훈이 또 왔네.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데 곡성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해줄까? 일단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맞아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뭐 이렇게 뜨거운 환대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가서 인사를 갖다 드리겠다. 네. 우리 당을 선택해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인사를 드리겠다. 이런 진정성을 보여준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 듭니다. 그러니까요. 저는 이게 참 한 대표가 지금 펼치고 있는 저는 새로운 정치 스타일이다. 네네. 이게 뭐냐면 좀 뭔가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행동인 것 같습니다. 본인이 어떤 선거 딱 끝나자마자 정치인들은요, 정말 이 선거라는 게 딱 끝나자마자 그냥 딱 잊혀지고 그 다음 또 넘어가는데 그러면 그 주민들은 야 선거 때는 와서는 그냥 한번 굽신굽신 하더니만 그 다음에는 싹 잊는다라는 거 하잖아요. 네네. 근데 이번에 후보를 내지 못했던 곡성부터 찾은 거는 결국 우리가 이 호남에 대해서 가져가는 게 진심이다. 라는 그런 이야기들. 네네. 그리고 오늘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런 이야기 하셨다 그래요. 김건희 여사 좀 어떻게 해달라. 공정하게 하면 다 밀어줄 수 있다. 검찰개혁 해야 된다. 뭐 이렇게 아마 한 대표한테 주문을 한 모양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2026년도에 또 우리가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 호남을 단순히 한 번 가서 뭐 이렇게 대충 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호남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 저는 그런 걸 오늘 아마 보여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. 감독님 혹시 동영상이 있을까요? 있으면 한번 오늘 가신 동영상을 한번 좀 볼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아마 오늘 가서 뭐 땅콩도 사고 낙지도 사고 뭐 또 지역 주민들이 꽤 아마 환대를 해준 모양입니다. 아마 놀랐을 것 같아요. 뭐 어차피 뭐 국민의힘은 우리 뭐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 아니야? 했는데 가장 먼저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곡성에 내려갔다는 거는 아마 지역민들 입장에서도 좀 놀랄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이런 진심이 전달되면 아마 참 대표님, 네. 김재원 여사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. 김재원이 어떻게 쿠팡에서 못 가겠습니다. 네. 또 김재원이 어떻게 그러면 다 밀어줄 수 있지. 예, 알겠습니다. 자 공정하게 하면 다 밀어줄 수 있다. 이런 이야기가 참 귀에 꽂힙니다. 어느 할머니의 저 이야기 국민의힘이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공정하면 호남도 국민의힘을 지지해 줄 수 있다라는 저 목소리를 잊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네,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지금 한동훈 대표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지금 면담이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네네. 차담으로 진행되는 걸로 거의 이제 굳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직 뭐 확정은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여전히 오늘 대통령의 지지율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. 과연 이 회동할 때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어떤 내용이 오갈 건지 이제 그 이야기 좀 해드리고요. 자 어제 있었던 검찰의 이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관련해서 오늘 아마 국회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오늘 그런 문제를 따지는 모양이에요. 어제 뭐 압수영장이 몇 번 기각됐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창수 중앙지검이 나와서 결국 압수영장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.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. 이 단순한 사건을 왜 4년 6개월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? 라는 아마 의문이 있을 겁니다. 요 이야기와 함께 이번 선거를 자세히 보면요. 우리가 뭐 금정에 승리해서 정말 다행히 합니다만은 문제는 수도권이었습니다. 이 수도권의 지지율이 굉장히 비상입니다.
그래서 그 수도권 이야기 한번 여러분들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